네, 박창식입니다. 그 1천만 관광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해외에 매월 광고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2010년도에 2,214억 원, 11년도에는 209억 원 정도이고, 또 해외 드라마의 국내 촬영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에 반해 정작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엄청난 국가 이미지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한국 관광 그 유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국내의 영화, 드라마, K-팝 뭐 이런 어떤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광고 효과를 본 것이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의원이 이 자료조사에 과연 그 이삭줍기로 한 게 아닌가, 관광공사에서 남이 개발해놓고 어떤 문화에서 그 국격을 높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뒤따라다니면서 어떤 관광 이런 어떤 홍보 효과를 누린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관광이란 것은 있는 상품을 보장해서 고객들한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품 자체를 우리가 만들든 안 만들든 있는 상품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고, 예를 들면 K-팝이나 뭐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는데 그 인기를 이제 관광 수요로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수 그러니까 이제 없죠.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네. 있는 이제 그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우리 어떤 한국의 문화유산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 어떤 한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관광 상품이 근자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싸이랄지 네. 싸이를 두고도 아마 관광공사에서 여러 가지 아마 마케팅을 준비하고 계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렇다면 싸이나 K-팝의 소녀시대 드라마 이런 쪽에서 선 투자를 해서 이게 좀 더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 해외 관광객들을 많이 새로운 상품을 저는 개발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선투자가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선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자본의 문제겠지만 그 부분에서 관광공사 내부적으로 그런 투자를 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투자를 한다면 그런 계획이 사전에 어떤 예산에 잡혀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차지하는 어떤 그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가장 큰 건 돈입니다. 예산만 있으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는 관광공사 같은 조직이 사회 같은 그런 장애력과 뭐 이런 튀는 이런 그 재능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뭘 K-팝 만들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의 촬영이라든가 또 이 어떤 그 드라마 그 주제를 관광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뭐 이런 게 그 소위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만 도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그 전체적인 그 마케팅 홍보 예산이 지금 220억 올해는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홍보 마케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 남아있는 건 지금 없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국회 문방위원과 함께 그런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공사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그래서 큰 어떤 관광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적다고만 탈할 게 아니라 그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500억, 1000억을 만들어서 국격을 높이고 문화 외교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다음에는 보통 우리 이 관광은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특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나라에 가서 어디서 잠을 자고 무엇을 먹을 거고 어디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사올 것인가, 4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출발할 겁니다. 역시 그네들도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요즘 고용창출 많이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고용창출은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운수업,
뭐 기타 음식점, 가이드 등등해서 아마 굉장히 그 세퍼레이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직종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운수업의 문제 아시죠? 최근에 네. 뭐 택시 문제나 이런 어떤 부분, 숙박 문제 아시죠? 네. 서울의 어떤 인근에 숙박을 살 수 없어서 경기도 외곽으로 저 군포나 뭐 의왕 이런 지구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 이런 어떤 현실. 요식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여행의 가이드, 그다음에 해설사의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면 저 사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뭐 다른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아, 예, 예.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관광산업의 어떤 잠재력과 또 현재 관광산업의 그 GDP 기여도라든가 일자리 창출 기여도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국력이 훨씬 더 지금보다 몇 배 많은 국력이 관광산업에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제안을 또 하겠지만은 아직도 예산은 규모 있게 늘리지 못하고 이런 현실은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숙박 문제, 가이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데 가이드 쪽에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지는 그런 한도 내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가이드 교육 향상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 있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예, 그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가이드와 해설사의 어떤 문제가 일각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전통 문화나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 충분히 인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그 세종대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일본 관광객들이 한 200명이 와 있는데 어떤 해설을 하는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이순신 장군께서는 일본의 어떤 500척의 배를 한 50척을 가지고 물리쳤다.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잠재적으로 우리 문화를 그 관광객들한테 전혀 스며들게끔 이런 어떤 해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판단이 좀 바뀌어요. 예, 제가 지금 3년 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것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많이 활용해서 이런 우리, 풍부한 역사와 문화 차원을,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 줄 수 있게 용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왔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그 스토리텔링 그 매뉴얼, 뭐 앱으로도 개발하고 또, 교과서를 개발하고 또, 어떤 교육 내용으로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뿐입니다.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런 그 전문 해설사, 전문 안내사의 어떤 교육을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 네. 아니 시작일 뿐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1,000만이 넘어가는데. 네. 때로는 가끔 아까 우리 박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신 세종대왕 앞에서 일본 관광객들에 대해서 우리 그 해설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나는 듣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래갖고 시정해 나가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정세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시고 할게요. 하시고.